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려 합니다. 그 전에 위 피라미드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다이어트 시 중요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밑 순서는 꾸준함과 지속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칼로리 결핍을, 세 번째는 운동, 네 번째는 셀프 점검, 다섯 번째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 여섯 번째는 탄수량과 지방량, 일곱 번째는 보충제입니다. 영양 코치에 의하면 위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했듯 다이어터들의 95%는 결국 요요 현상이나 체중 증가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체중 증가를 다시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이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은 단기적인 결과를 원하고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개월 비포 애프터, 4개월 비포 애프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동일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찐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다이어터들의 95%가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5%의 다이어터들은 어떤 행동,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꾸준함이다. 연구에 의하면 다이어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을 빼기 위해 진행하는 식단을 꾸준히 할 수 없다면 요요 현상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어떠한 식단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든 고단백 다이어트든 과일 다이어트든 등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은 식단 조절을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식단 조절, 즉 다이어트가 하나의 도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바꿔나갈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책을 하고 웨이트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식단 조절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적용되어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렉시블 다이어트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탄단지, 칼로리만 설정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으니 아무래도 장기간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정한 식단 방법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단은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아야 하고 사고방식에 맞춰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할지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오후,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부터 충분히 음식과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드신다면 그 또한 그 사람에겐 최고의 식단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지방을 너무 좋아해서 식단에 지방을 많이 넣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에겐 고지방 다이어트가 최고의 식단 방법일 것입니다. 식단을 함에 있어서 꾸준함은 포만감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데 꾸준함은 결국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참을성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체중 감량을 하고 지속적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참을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참을성이 있다는 말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음식량, 식사시간 통제, 매크로 설정 등 어떠한 종류의 식단 방법이든 의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서 이 힘든 다이어트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매일 매크로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면 플렉시블 다이어트는 여러분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신다면 키토 다이어트라는 식단 방법을 꾸준히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무언가 중 하나를 결국 희생시켜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렉시블 다이어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은 어느 정도 포기할 것입니다. 음식의 무게를 재고 칼로리와 탄단지를 입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래킹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피트니스팔에 입력한 기록만 800일이 넘었고 중간에 한번 못해서 끊어진 것을 포함하면 현재 3년 넘게 음식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코치는 1400일이 넘게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맞는 식단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총 칼로리와 매크로를 추적하는 식단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원하는 체중만큼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키토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나갈 건가요? 아니면 키토 다이어트를 멈추실 건가요? 이어나가든 멈추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식단을 구성할 건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클린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 체중만큼 뺐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 클린푸드만 먹을 건가요? 다른 일반 음식도 먹을 건가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총 칼로리와 탄단지를 트래킹하고 있었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 키토 다이어트에서 플렉시블 다이어트로 넘어가는 과정과 클린푸드 다이어트에서 플렉시블 다이어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단의 다이어트 방법을 하든 총 칼로리와 탄단지를 계산하는 것은 단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셀프 점검을 잘한다. 연구에 하면 성공적인 다이어터는 매일 체중을 점검하며 음식을 저울에 재고 어떤 형태로든 음식을 추적한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어떤 형태로든 추적한다는 것은 섭취하는 음식을 내 의지 아래 통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의지대로 체중을 유지하거나 빼거나 찌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체중을 재는 것도 하나의 셀프 점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원하는 체중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체중을 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가는 체중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체중을 재보지 않는다면 체중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중이라는 수치를 마주하지 않는다면 체중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평소보다 더 먹게 되며 결과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체중을 매일 체크하신다면 물론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훨씬 발빠르게 식단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수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 체중을 측정하고 한 주의 평균값으로 본인의 체중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이 다이어트 시 필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정말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하면 체중 감량을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70%가 운동을 꾸준히 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운동 자체는 우리의 TDE를 올려주고 메타볼릭 비율을 올려주기에 다이어트 시 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에 하면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 요요 현상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훨씬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다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이후 운동을 계속한 그룹이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다이어트 이후 운동을 멈춘다면 그것은 더 큰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가 아니라면 하루에 30분씩 주 3회 이상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면 충분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싫다면 어떠한 종류의 운동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 운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시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체중 지질 농도를 개선시키고 혈압도 개선시키며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을 개선시켜줍니다. 따라서 운동 없는 다이어트는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목표 설정.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들은 대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변화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체중이 천천히 빠진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몸을 보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배가 고파서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통제하며 마인드셋을 고쳐 잡으며 이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다이어터들은 새로운 것들에 매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들이란 이슈가 되는 식단 조절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원푸드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등 처음에 이런 식단 방법들이 효과 있다며 나왔을 때 성공적인 다이어터들은 위 식단 방법들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고 길게 장기간 할 수 있고 정석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10kg를 빼는 것보다 성공적인 다이어터는 천천히 10kg를 빼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관련해 다른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다이어터들은 이상한 식단 방법, 지방을 빼주는 보충제, 음료 다이어트, 공복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인 서포트. 사회적인 서포트는 쉽게 말해 주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옆에서 치킨을 시켜서 먹는다면 일반인은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식단 조절의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단을 하는데 이해해주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다이어트 기간에 칭찬을 받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활동적이게 참여한 인원이 더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이들은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이어트를 할 친구를 찾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붙어 다니며 서로를 더 동기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보디빌더들이 두 명이서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보디빌딩 선수는 아니지만 함께할 친구를 찾는다면 아무래도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6가지 외에도 성공적인 다이어터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칼로리 음식 섭취, 고단백 음식 섭취, 고섬유질 음식 섭취, 저GI 음식 섭취, 과자 절제, 스트레스 해소, 감사하게 먹기,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영향받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일찍 자기, 결과에 대해 만족하기가 있습니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